안녕하세요 여러분, 린입니다. 오늘은 미국에 살면서 잘 지내기 위해 꼭 필요한 태도 3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커피챗 할 때도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등등에 대한 질문을 항상 받는데요. 오늘 영상에 그에 대한 답변이 녹아 있을 것 같네요. 먼저 첫 번째는 변화와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을 무던하게 넘길 수 있는 자세입니다. 한국은 많은 부분에서 다른 나라보다 더 예측 가능한 사회 같아요. 사실 이런 건 대학생 때 해외 배낭여행을 하면서도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지하철과 버스, 비행기 등 교통조차도 시간이 착착 다 나오고 지켜지는데 해외에서는 연착도 많이 되고 사전 공지 없이 취소되기도 하잖아요.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이러한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한 일상 외에도 한국에서는 책임감 없다고 논란이 될 만한 사건들이 해외에서는 그냥 다들 원래 그런 거야 하고 넘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걸 여행을 다니며 겪으면 그때 잠깐의 해프닝으로 으휴 하고 말겠죠. 한국 돌아오면 또 잊고 삽니다. 또 당시에는 스트레스 받았겠지만 돌아오면 웃긴 추억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미국에 나와서 살다 보면 이제 이건 더 이상 잠깐 겪는 에피소드가 아니라 제 삶이 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차분하게 처리해 나가는 건 제 미국 삶의 어쩌면 가장 큰 일부예요. 처음 미국에 올 때도 학교에서 제 서류 일부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웹사이트에서 알림을 줬는데요. 학교에 전화도 해보고 메일도 보내고 하는데 제대로 연락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조치도 취해지지 않아 이러다 못 가는 건 아닌가 애가 탔었죠. 결국 비자도 긴급 신청해서 아슬아슬하게 가게 되었고요. 그렇게 최종 등록을 하니 집을 너무 늦게 알아보기 시작해서 기숙사 자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옵션이 굉장히 제한되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첫 학기는 조금이라도 마음 의지할 수 있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타운하우스에서 지내보자 했어요. 미리 계약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해서 한국에서 계약하고 다 왔는데요. 막상 직접 뵈니 집주인분께서 제가 생각하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한국 음식 냄새가 벽에 배면 안 된다고 한식 해먹지 말 것, 여름에 에어컨은 78와트 미만으로 내리지 말 것, 밤 10시부터는 통화, 세탁기 돌리기 등등 하지 말고 조용히 할 것, 친구 데려오지 말 것 등등 계약서와 여러 규칙을 직접 적으신 A4 용지 9장을 건네주셨죠. 이후 첫 학기를 다닐 때는 제가 문과 출신이라 CS 4과목을 따라가기도 바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인턴도 넣어야 한다고 해서 마음 편치 않은 몇 개월을 보냈고요. 인턴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리턴 오퍼를 못 받아서 또 좌절했고요. 그래도 잘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낙천적으로 기대했는데 결국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 되었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나서도 한국처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결과가 나고 인터뷰를 하겠다 하는 일정이 없죠. 인터뷰 시간을 정했음에도 고스팅을 당할 수 있고 합격 후에도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커리어 측면 외에도 유니버셜 가서 기절해서 응급실도 갔고요. 그 다음에 병원비가 보험 처리하고도 많이 나왔는데 또 전화로 실랑이를 해서 깎아야 했죠. 그 와중에 보이스피싱도 당했습니다. 또 큼직큼직한 사건 말고도 주문을 했는데 잘 못 와서 컴플레인 하려는데 커스터머 센터가 제 전화 받는 것만 한 세월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거 신청하러 서류 다 챙겨갔는데 직원에 따라 갑자기 안 해주기도 합니다. 다른 직원한테 얘기하면 해줄 수도 있어요. 사전에 연락도 없이 직전에 비행기가 갑자기 취소되어 일정 연망이 되는데 이것도 직원에 따라 제대로 보상을 해주기도 안 해주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자잘한 해프닝이 셀 수 없이 많아요. 제가 이제 미국 온 지 3년 반이 되었는데요. 원래 매일이 비슷하면 하루하루가 다람쥐 쳇바퀴처럼 되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돌아보면 벌써 3년? 이러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지낼 때보다 훨씬 우여곡절이 많다 보니 이제 3년? 이런 느낌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들어보면 정말 모든 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저마다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변화가 많고 예측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 그렇겠죠? 여기는 해고도 갑자기 일어나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많은 것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편안하고 이런 변화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예민한 성격이라면 매 순간 조마조마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견디기 힘드실 수 있어요. 덤덤하고 무던하게 이번엔 이렇게 됐구나, 이럴 줄은 몰랐네 하며 넘길 수 있어야 미국에서 좀 더 편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나에게 또 이런 시련이 오다니 역시 미국은 다이나믹하군,
내 생존력을 또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네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도 같은 맥락인데요. 회복 탄력성입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게 하필 부정적인 사건일 때, 또는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을 때 당황스럽고 우울하고 슬플 수는 있어도 툭툭 빠르게 털고 일어나서 그렇다면 다음 계획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못 털고 일어났더라도 괜찮아요. 주저앉은 상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내 일을 하다 보면 작은 사건들도 어찌어찌 해결되고 안 풀릴 것 같던 일에도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한국에서 떠날 때 막연히 더 좋게 될 거야를 기대하고 올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은 게 어쩌면 당연한데 이게 더 좋은 선택 같은데 심지어 더 쉽기까지 하다면 누구나 다 하겠죠. 제가 와서 겪어보니 외국에서 외국인으로 지내는 건 한국에서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불편함을 헤쳐나가야 하는 정말 새로운 도전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당연히 한국인이니까 필요하지 않았던 제 신분에 대한 서류도 계속해서 챙겨야 하고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도움이 되는지 증명하는 과정도 꾸준히 요구되니까요. 그래서 때론 막막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인생 하나만 바라보고 가는 것도 걱정과 스트레스를 덜 받고 빨리 회복해서 내 일에 집중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공부를 집중해서 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런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요. 한국은 성적이 상대평가라 1등급은 상위 4%, 뭐 이런 식으로 정의되잖아요. 그런데 둘러보면 잘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그것보다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압박감과 함께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고 여기 이 과목이 있고 이거 다 맞으면 성적 잘 나오겠네 하고 시험과 나 두 개만 생각하니 복잡하지 않고 좋더라고요.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난 인터뷰에 최선을 다해서 응하고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 남기면 내가 합격하겠지라고 단순하게 면접과 나 두 개만 생각하는 겁니다. 한국도 취업 경쟁률이 높지만 이번에 여기 합격할 때도 6,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고 했잖아요. 만약 제가 이 사실을 면접 보기 전에 알았다면 큰 압박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공부와 취업 말고도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그 문제와 나 두 개만 생각하면 내가 해야 할 것이 좀 더 명확해지고 걱정은 줄어들더라고요. 그냥 제가 항상 하는 방법인데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회복 탄력성이 특히 미국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 건 비자를 통해 머무는 경우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턴도 취업도 지원할 수 있는 시기가 있죠. 인턴 지원 시기가 끝났거나 졸업 후 비자가 만료되면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이걸 바꿔 생각하면 지금 힘든 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가만히 걱정하고 실망하고 있을 시간에 조금씩이라도 해결해 보려고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설령 회복이 안 되고 감정이 요동치더라도 일단 그냥 할 수 있는 게 큰 힘입니다. 특정 날짜가 되면 되든 안 되든 결판이 나니까요. 그리고 그 날짜들이 그렇게 멀리 있지도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니 얼른 다시 마음 다잡고 내 일을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 되었을 때 속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수 있었던 힘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OPT로 백수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은 EAD 카드 받고 60일이잖아요. 그 말은 올 12월에는 제가 취업을 하든지 한국을 가든지 결단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 무한정 고통이다 이러면 너무 숨막힐 수 있는데 한정된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한국 돌아가는 거니까 더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죠. 그러니 나한테 기회가 있는 이 정해진 시간에서 최선을 다해보자 하고 우울해도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면 주변 공원 가서 산책도 하고 카페 가서 리프레시도 한 번씩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주변 사람들한테 하소연도 하면서 본인을 잘 달래며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사는 곳에 제가 너무 속상하거나 너무 기쁘거나 할 때 바로 연락해서 만나서 수다 떨 수 있는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또 한국에서 맨날 연락하는 가족과 친구들도 있고요.
제가 졸업하고 취준할 때 한 번은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영통을 하는데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리나, 사실 너에겐 조국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친구가 그렇게 진지하게 환기시켜주니 아 맞다, 나 난민인 줄 하면서 너무 웃겼어요. 지금 이 상황에 너무 몰두해서 이거 아니면 안 돼 하며 힘들어하다가 이 말을 들으니 시야가 넓어지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항상 힘들면 바로 한국 들어와 하시고요. 어쨌든 이런 말들을 들으면 일시적으로나마 다시 좀 안정이 되고 정신이 차려집니다. 혼자 다운되어 있는 것보다 낫죠. 또 원래 목표는 빅테크나 대기업이었지만 처음엔 작은 기업에 들어가게 된 경우에도 꾸준히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후에 결국 목표했던 걸 성취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미국에선 이직 기회도 훨씬 많고 인생은 길기 때문에 당장 받은 결과가 절대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한인 회사 가는 거 말이 많죠. 한국 회사의 안 좋은 점과 미국 회사의 안 좋은 점만 섞었다면서요. 근데 만약 미국에 정말 남고 싶고 다른 오퍼가 없다면 한인 회사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결과에 대해 좌절할 게 아니라 오, 일단 내가 미국에서 살아남았군. 어쨌든 한 단계 나아갔네? 라며 본인을 응원하고 또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태도와 자신감입니다. 미국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는 느낌이랄까요? 조용히 노력만 하는 거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너무 겸손한 것도 자칫 능력이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한국 사회와는 조금 다른 것 같죠?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얘기할 줄 알아야 본인이 한 것에 대해 인정과 지지도 받을 수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미국에 살면서 일상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 일할 때도 항상 필요한 거예요. 또 이런 태도가 SOP, 레수메 등 글을 쓸 때나 인터뷰할 때, 평소에 보거나 발표할 때,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도 자연스럽게 묻어나니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건 미국 시스템이 얼마나 유연한지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도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받을 수 있잖아요.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석이 없죠. 예를 들어 저는 마소에서 인터뷰를 볼 때 하이어링 매니저가 저에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말고 데이터 엔지니어로 포지션 받는 거는 어떠냐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추구하는 커리어는 엔지니어까지 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사이언티스트지 엔지니어 그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엔지니어 직무도 할 수 있지만 타이틀은 사이언티스트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도 사실 속으로는 이것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나? 지금 인터뷰 보는 중이지 붙은 것도 아닌데 하며 두근두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게 이거인데 어떡해요? 잘못하면 제 앞으로 이력에 들어갈 타이틀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합격을 했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포지션을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본인 생각을 적극적으로 얘기했을 때 생각보다 유연하게 잘 받아들여집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제가 생각할 때 한국에서도 필요하겠지만 미국에서 더 필요한 것 같은 세 가지 태도를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정말 커리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너무 필요한 태도예요. 예를 들어 최근에도 제가 이사를 했는데요. 원래 7월 31일에 이사를 가기로 이미 다 얘기하고 당연히 알아서 잘 해줬겠지 했는데 갑자기 웹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들어가 봤더니 8월 6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되자마자 아파트 리징 오피스에 찾아가서 원래 7월 31일로 무브인 날짜 얘기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맞다고 변경해서 당일에 메일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기다리다 며칠 후에 다시 갔더니 저랑 얘기했던 담당자가 없었어요. 새로운 분께 다시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분이 자료들 살펴보고 당일에 메일을 준대요. 역시 연락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며칠 후 다시 찾아갔는데 또 새로운 사람인 거예요. 살짝 짜증이 났지만 이전 담당자분들이 메일을 보내도 답변을 안 주셔서 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또 한 번 상황 설명을 다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본인이 직접 살펴보고 당일에 메일을 준대요. 역시 이분도 연락을 안 주더라고요. 도대체 연락을 주겠다고 해놓고 왜 안 주는 건가요? 아무튼 기다리다가 며칠 후 내려갔더니 두 번째로 만났던 담당자가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본인이 살펴봤는데 시스템에 자동으로 8월 6일로 들어간 것 같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고 오늘 가기 전에 메일을 준대요. 그런데 또 메일을 안 줬고 기다리다 며칠 후 다시 찾아갔더니 날짜 바꾸는 건 일도 아니라고 간단하니까 금방 해서 오늘 진짜로 메일을 준대요. 이런 식으로 3주 이상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락 못 받고 또다시 찾아가야 했을 때 화가 나서 3주 넘게 내가 여기를 몇 번이나 왔는데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냐라고 했더니 그분들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오늘 진짜로 연락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드디어 연락이 왔는데 날짜 변경이 불가능하다라는 안내였습니다. 몇 주 동안 시달려서 받은 메일이 결국 안 된다는 건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8월 6일은 주중이고 이날 메일 받기 전까지는 계속 담당자들이 변경은 되는데 방법을 알아봐야 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이사하는 거로 생각하고 스케줄을 다 짜놨는데 이렇게 갑자기 안 된다뇨. 너무 화가 나서 다음날 바로 다시 찾아갔더니 이번엔 저랑 처음 했던 담당자가 돌아왔더라고요. 이분한테도 화가 나는 게 메일로 충분히 연락을 줄 수 있었음에도 제가 메일 보내도 답변을 안 해줬거든요. 제가 그동안 보낸 메일 봤냐고 했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맨 처음에 계약할 때 나랑 얘기하면서 날짜 정했던 거랑 너무 다르지 않냐? 이후에 시스템을 보니까 다른 날짜로 되어 있어서 몇 주 동안 바꿔달라고 했는데 된다고만 말하고 아무도 해주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미 내 스케줄 다 짜놔서 8월 6일 이사는 진짜 절대 네버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알아보고 오늘 연락을 주겠대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연락 준다고 해놓고 연락을 준 적이 있냐? 내가 맨날 이거 됐는지 확인하러 여길 찾아와야 되냐? 했더니 진짜로 연락 주겠대요. 그러더니 역시 메일을 안 줬네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다시 찾아갔습니다. 연락 준다더니 안 주지 않았냐?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알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본인이 해보겠대요. 그러더니 20분 만에 해결이 되어 시스템에서 7월 31일로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20분 만에 앉아서 클릭하면 바꿔줄 수 있는데 이걸 총 한 달 동안 몇 번이나 와서 제가 챙기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이 진전되지 않는 게 너무 책임감 없어 보이고 이해가 안 가요. 또 그렇게 일을 안 하고도 제가 화가 나 있는데 앞에서 노래 흥얼거리고 신나서 옆에 다른 직원들이랑 떠들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연락 주면 되잖아 하는 태도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제가 강하게 말하지 않았으면 시스템상 불가능한 거구나 하고 넘어갈 뻔했잖아요. 사실 이렇게 미국은 불가능하다고 해놓고도 강하게 말하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도 생각지 못한 상황을 무던하게 넘기는 자세와 회복 탄력성,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해 보이죠? 사실 엄청 큰 일은 아닌데 자잘자잘하게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꾸준히 있다 보니 미국 일상이 무료하지 않네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차분하게 또박또박 할 말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치과에 다녀왔는데 이 정도였나 싶게 비용이 계속 이메일로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에 직접 찾아가서 이거 자꾸 비용이 추가 청구되는데 왜 그러는 건지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봐 하면서 체크하고선 어떠한 부분에서 너 보험 처리가 되었는데 그게 시스템에 반영이 안 되었네, 취소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안 찾아오고 청구되는 대로 미국이라서 비싼가 보다 하며 냈으면 손해볼 뻔한 거죠. 또 예를 들어 제가 집 인터넷을 설치하는데 AT&T에서 배달해주기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제 주소가 잘못 입력되었대요. 그럴 리가 없는데 어쨌든 시스템에 다른 호수로 되어 있다길래 제 원래 주소로 얘기하고 바꿨어요. 그랬더니 원래 제가 입력한 호수와 달리 새 호수는 같은 아파트에서 층만 다른 건데도 설치기사가 직접 가서 설치해줘야 된대요. 근데 여기 미국이잖아요. 설치기사가 그냥 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거 비용 추가로 내야 하는 건지 물어봤죠. 그랬더니 잠깐만 확인해 볼게 하더니 원래 $99 내야 하는데 내가 무료로 할 수 있게 바꿔줄게 하시는 거예요. 안 물어봤으면 또 그냥 생돈 나갈 뻔했죠. 아니면 전화 연결도 잘 안 되는데 또 다시 나중에 전화해서 이게 왜 청구된 건지 알아보고 고생할 뻔했죠.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은 매뉴얼이 딱 있고 직원들이 웬만하면 실수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이랑 싸우고 따지라는 게 아니라 항상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 같거나 쎄하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그렇게 하다 보면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결국 어떻게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도 공감이 가시나요? 미국은 한국과는 또 다른 환경이니까요. 그렇게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미국을 갔냐 하면 사실 제가 커피 챗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도 한국에서 대기업 다니며 잘 지냈는데 다 그만두고 미국에서 완전 새로 시작하는 게 두렵지 않았냐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일단 저는 데사라는 분야가 좋았고 이걸 잘 하고 싶었고 그런데 한국이라는 환경에서는 한계가 있어 보였습니다. 성장하기에 미국이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보였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온 거예요. 종종 어떤 분들은 데사가 계속 잘 될 것 같은지, 지금 포화 상태가 아닌지, AI로 대체되면 어떡할지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문장에 데사가 아니라 어떤 직업을 넣어도 지금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현재 어떤 결정을 할 때 계속 여러분을 망설이게 한다면 그건 본인이 정말 이걸 원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에겐 데사 커리어였지만 현재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용기를 부여하는 강한 동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혹시 그냥 무조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로 온다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원래 원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기까지 하니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모던 패밀리에서 필이 새로운 커리어 제안을 받고 너무 좋지만 고민하는 장면이 있어요. 지금 현재 하는 일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아이도 셋이나 있는데 새로운 일은 도전이거든요. 이때 장인어른 제이와 이런 대화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함께 보시죠. And what? Is this the right time? Never a perfect time. House could burn down tomorrow. Question is, do you want this? Yeah. Yeah, I really want it. Then gamble on yourself. I'd gamble on you. I'm gonna do it. There you go. Thanks, Jay. 그럼 끝!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